예.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통진당의 비서지원위원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복권, 그리고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사면복권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께서 이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고 청와대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책임 회피성 발언이다. 그리고 당시에 성완종 전 의원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청와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책임 회피적인 발언이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최고 지도자라면은 자신의 잘못된 발언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실수였다면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참으로 실망스럽다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사면이 문제가 있지만은 그 사면은 이명박 인수위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다면 이명박 인수위원회의 누가 부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나 당시 민정수사 또 법무부비서관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MB와 SD에게 물어보라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MB 인수위원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부탁을 받은 사면의 주체도 노무현 청와대였고 부탁을 받은 주체도 노무현 청와대였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받은 주체, 사면의 주체에서 그 부탁을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순서이지 오히려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부의장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어긋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국정조사를 열어서 과연 성완종 회장에 대한 사면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명박 인수위원회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이러한 정치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빨리 국정조사를 열어서 그 노무현 정부의 성완종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사면의 경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완종 의원이 MB의 측근의 부탁에 의해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대한 그 방증을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완종 회장은 횡단도 비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2007년 11월 23일 받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횡단도 비리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지정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사면을 주도하는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당시 국정원장을 역임한 신권, 임동원 전 국정원장들도 상고를 했다가 상고를 포기하고 사면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비춰보면은 친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당시 노무현 정부로부터 사면 가능성이 농후하니 빨리 확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이고, 성완종 전 의원도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완종 전 의원이 처벌을 받은 횡단도 비리 사건은 친노 인사들인 문정인 참여정부 동북아시대위원장, 그리고 정태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지조실장 등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여기에 성완종 회장이 125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배임 증죄로 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횡단도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친노 인사들이고, 이런 친노 인사들이 범죄 행위에 성완종 회장이 도와줬기 때문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성완종 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12월 12일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사면 검토 명단에 성완종 의원이 포함된 사면 검토 명단이 법무부에 시달이 됩니다. 이건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대통령 후보 측에서 성완종에 대해서 사면을 강력히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완종은 당시 한나라당 당원도 아니었고, 또 MB 측근과 가깝다는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4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불가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런데 MB 측에서 무리하게 성완종에 대한 사면을 노무현 정부에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YS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이르기까지 통상 한 정권의 사면이 7회 내지 9회 실시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집권하자마자 2008년 3월에 1차 사면을 실시했고, 2008년 8월 15일에 2차 사면을 실시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 정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은 대선 전에 동티가 나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당선이 유력했기 때문에 자기가 집권을 해서 사면을 실시하면 될 문제이지, 굳이 이것을 법무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데 노무현 정부에 계속해서 사면을 해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MB 집권한 후인 2008년 8.15 사면 때는 성완종보다 훨씬 더 거물 경제인인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최태원 SK 회장, 그 다음에 김승현 한화 회장을 포함해서 수많은 경제인들이 사면 복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 끼어드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에 비춰봤을 때 MB 측에서 무리하게 법무부의 반대가 심한 성완종을 사면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가, MB 인수위원회가 2008년 12월 말에 발족이 되는데, 성완종 전 의원은 1월 3일 날 비상임 명예직임 자문위원회 임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비상임 자문위원이 한 600명 정도가 됐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검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비리 전력자들은 다시 제외를 시키는데, 그때 성완종 전 의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MB 측에서 성완종 의원의 사면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런다면은 18대 총선 때 공천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완종 전 의원은 우리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하였지만은 비리 전력자라는 이유로 공천 심사비와 함께 서류 자체가 반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접수가 되지 아니하여서 공천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반려가 됩니다. 만약 MB 측근이 성완종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했다면은 서산 태안 지역은 당시에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 세 개 정당이 각축을 벌이던 지역이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측에서 챙기는 사람이면은 공천을 주지 못할 망정 공천 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아줘야 되는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아니하고 반려를 합니다. 또 야당에서는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양윤재가 포함된 것도 MB 인수위 부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시 정치인 공직자가 25명,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25명인데 25명이 사면을 받습니다. 25명 사면을 받은 25명 중에 현 여당 인사는 딱 3사람이었습니다. 박혁규 전 한나라당 의원, 양윤재 전 서울부시장, 그리고 강신성일, 영화배우 신성일 씨죠. 신성일 씨, 딱 3사람이고요. 25명 중에 22명, 명단이 밝혀진 22명은 현 정부 야권 인사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면은 집권당에서 독식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야당 인사, 당시의 야당 인사들을 후생 맞추기로 집어넣습니다. 단란 3명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양윤재 부시장의 경우에도 부탁하지 아니한 것 같아. 그리고 MB가 부탁했다 그런다면 양윤재에 대해서 복권까지 부탁을 했을 텐데 당시 자형 집행면제 사면만 해주고 복권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양윤재에 대한 복권은 MB 집권 후인 2008년 8.15 사면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와대가 얼마나 엄중한 곳입니까? 2007년 12월 28일 74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합니다. 74면 사면 재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수차례 논의한 끝에 명단이 확정된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서 74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완종 한 사람을 위해서 사면을 다시 합니다. 31일 아침에 재가를 합니다. 이거는 이미 한 번 결정난 상황에 대해서 한 명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할 수가 없고요.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도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74명의 명단을 확정짓고 재가를 했는데 한 명을 추가로 한다. 이거는 성완종이 누락된 걸 알고 성완종 씨가 로비를 했을 거고 누군가에게 그 로비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부탁을 했을 때만 전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MB정부의 부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MB정부의 누가 부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야당이 밝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이와 같은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서 성완종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라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05년도에 노무현정부에서 1차로 사면을 받고 2007년 12월 31일자로 특사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완종 전 회장은 횡단도 사건을 이 재판을 받으면서 항소심까지 격렬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했던 분이 2007년 11월 23일 날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고도 상고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고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는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데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다시 사면을 3차 사면을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된다는 각 매체들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면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 분이 과연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1월 말에 왜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상고를 포기했을까? 누구로부터 약속을 받았을까? 당선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MB 측에 부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근, 임동원 두 전 국정원장은 12월 27일 날 오후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즉 상고를 제기합니다. 그러다가 2시간 만에 상고를 취하해버립니다. 그리고 28일 날 신근, 임동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칼럼 특별사면이라는 칼럼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칼럼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청와대가 김우중 씨를 비롯한 75명의 대상자 선정을 주고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하니 사법부 권위 손상에 대한 고려조차 없었던 셈이다. 청와대는 이들이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상고 취하와 항소심 형량 확정 요건을 갖추라고 뒷구멍으로 언지를 준 의혹이 짙다 라는 부분을 새삼 저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표께서는 그 당시 특별사면 업무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명을 해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